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교재 그 3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펀드 구성 이해. 이게 여러분 이제 3, 4부 해가지고 펀드 구성 이해 1, 2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분량이 이제 많아서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합해서 이제 16개 출제되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득점을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제목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1장에서 그 집합투자기가 펀드니까요. 펀드를 설정 또는 이제 설립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집합투자 증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이걸 제출해야 돼요. 이제 공모만 해당하지만 증권신고서를 이제 금융위에 제출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또 이제 일괄신고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를 매번 제출하면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이제 통상 일정 기간 1년 정도 이렇게 미리 발행 물량을 미리 다 신고해 놓는 일괄신고서 제도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해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이제 그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 또 이제 정정신고서라는 것도 있고 정정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금융위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금융위.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펀드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증권신고서 효력은 며칠 후에 나오냐. 이제 그 날짜 같은 걸 이제 시험에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예,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펀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유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적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 때 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신탁형이 있고요. 신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형.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신탁형에 하나가 있고 회사형에 4개가 있어요. 조합형 2개. 그래서 이제 7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걸 이제 투자 신탁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회사형은 4개가 있는데, 뭐 투자 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이건 이제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합자회사,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조합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합자 조합이 있고요. 합자 형태의 조합과 익명 조합. 이름을 이제 숨기는 거. 그렇게 7가지 유형. 여기서 여러분, 이 투자 신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쪽, 여기서도 여기서 투자 회사 있죠. 우리나라 펀드는 요거하고 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투자 신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올 게 많아요. 세 번째, 이제 펀드 종류. 우리 법에 보면 펀드 종류를 5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 이게.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 펀드다, 부동산 펀드다, 특별자산 펀드다. 이 기억나세요? 특별자산 펀드, 그다음에 혼합자산 펀드. 그리고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하는 MMF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펀드는요. 그 펀드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이렇게 자유롭게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색깔을 나눌 때 요 3개는 그 50%란 비율이 있죠. 50%를 초과해서 물론 증권 펀드는 50% 초과해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특별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지만 50% 절반 이상이 증권이더라. 부동산이더라, 특별자산이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혼합자산은 비율이 없어요, 여러분. 비율 없이 이런 데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MMF는 이게 전부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전체를 갖다가 단기 상품에만 투자해야 됩니다. 단기 상품.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3과목에서 이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하게 안 보고, 여기 특히 이제 MMF 있지 않습니까? 이 MMF가 여러분, 이게 이제 운영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까다롭게 운영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 상품에 또 이제 신용 등급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자체가 또 중요한데, 특수한 형태의 펀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운용상의 구조가 좀 특이한 거예요. 여기도 5가지가 있는데, 이제 환매 금지형. 환매가 안 된다는 거죠. 환매 금지형. 통상 펀드는 여러분, 돈을 찾겠다 그러면 환매를 신청하면 돈을 빼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현금하기 어려운 데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환매 금지형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이제 종류형. 또 밑에 세트를 만들어 놨다. 근데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환형, 어미모 아들자, 모자형, 그리고 ETF. 아예 이제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는 이제 펀드가 있어요. 이렇게 5개를 특수한 형태의 펀드라고 부르고, 이 하나하나의 이제 특성들을 다 이제 챙겨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법에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이제 펀드를 분류한단 말이에요. 일반적 분류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추가형이냐, 단위형이냐. 이 단위형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500억을 만들면은 500억 갖고만 운영해요. 추가로 자금을 받질 않아요. 추가형은 원할 때마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가 되면 개방형, 환매가 안 되면 폐쇄형. 이 폐쇄형이 법에서는 환매 금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 주식 중에서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냐? 성장주에 투자하냐? 이렇게 가치형과 성장형, 요거 나누는 거. 또는 액티브하게 운영하냐? 패시브하게 운영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티브는 초과 수익 추구하는 펀드들을 말하고요. 패시브는 그냥 시장 수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액티브가 많은데요.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모집 방법에 따라서 모집식, 매출식. 이 모집식이라는 건 뭐다? 투자자한테 돈을 먼저 모은 다음에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펀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이 매출식이라는 것은 판매회사 자금으로 일단 수익증권을 다 발행해 놓고 이제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판매회사 자금 부담이 좀 되는 게 매출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 모은 돈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집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냐, 특징은 뭐냐, 이제 그런 것들 봐둬야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은 쉽고요. 요거 또 모집 매출 요것도 이제 구분하는 것만 명확히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펀드 구성 1파트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파트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교재에 있지만 여기 있지만 2과목, 3과목에서 따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살펴볼 거예요. 더 상세한 내용이 2과목, 3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특별자산펀드 요것만 따로 띄어서 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특별자산펀드. 이건 이제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특별자산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특별한 자산은 뭘 특별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냐? 라든지, 요거의 이제 특징.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에 봐볼까요? 이제 신탁 상품을 공부할 거예요. 신탁에 대해서. 왜 신탁이 지금 뜬금없이 나오냐면, 이 펀드 구조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은 게 신탁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신탁.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신탁 상품하고 펀드에서 말하는 이제 투자 신탁. 그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신탁 상품을 주로 다루는데, 일단 신탁의 개념이 뭐냐, 또 법적 특성이 뭐가 있냐, 신탁 재산에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펀드가 이 신탁 구조를 띄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 돈을 갖다가 자산 운용회사가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탁업자한테 분리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구체적인 상품,
이 신탁 상품을 크게 여러분 돈을 맡겼으면 금전 신탁, 돈 이외의 것을 맡겼으면 재산 신탁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마지막 이것도 이제 판매할 때 이제 판매 방법이 있어요. 판매 절차. 이거는 이미 다룬 겁니다. 이 신탁도 투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단계 판매 원칙이라든지 일반 투자자일 때 또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별도의 특칙을 적용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16개 출제되는데 여기는 포기하는 과목이 아니고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점수 많이 따는 게 늘 나왔던 게 또 나오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